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제대로 미쳐야 한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이미 30인데,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20년간 500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제대로 미쳐야 한다는 말이 결코 건강을 해치거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광기나 집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폴레온 힐은 누구인가? 먼저 나폴레온 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883년생인 나폴레온 힐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5살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0년간 당대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라. 단, 보수는 없다. 놀랍게도 힐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등 500명 이상의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37년에 출간된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1억 부 이상 팔렸고 전 세계 성공학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지금도 늦지 않다. 제대로 미쳐야 한다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시작의 심리학.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45세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밀크쉐이크, 기계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칼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09번의 거절을 당한 후 성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다. 우리는 종종 늦었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1년 후는 365일 늦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성공 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들은 20대에 방황했고, 30대에 실패했고, 40대에 다시 시작했고, 50대에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가입니다. 제대로 미친다의 진짜 의미.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미쳐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을 해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일중독이 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제대로 미친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에 대한 건강한 몰입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을 definiteness of purpose, 목적의 명확성과 burning desire, 불타는 열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 성공하면 좋겠어. 살 빠지면 좋겠어. 이건 그냥 소망입니다. 바람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지속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미친다는 것과 집착이나 광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건강한 몰입, 제대로 미친 것은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윤리적이고 정직한 방법을 사용한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본다.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한다. 불건강한 집착, 관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한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하다.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나폴레온 힐이 소개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윈 반스라는 사람입니다. 반스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무일푼으로 화물열차를 얻어 타고 에디슨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에디슨을 만나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그의 외모를 보고 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반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바로 명확한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에디슨은 그에게 허드렛일을 주며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줬습니다. 반스는 5년간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스가 건강을 해치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동시에 에디슨에게도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에디슨의 신뢰를 얻어 파트너가 되었고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광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열정입니다. 건강한 몰입을 만드는 6가지 원칙.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건강한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6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3년 안에 연봉 1억을 달성하여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겠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 목표를 원하는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목표를 얻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투자할지 결정하라. 여기서 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가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입니다. 여가 시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보는 시간을 독서나 학습으로 전환합니다. 셋째, 명확한 기한을 정하라.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처럼 정확한 날짜를 정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유연성도 가져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계획을 조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 나폴레온 힐은 계획 없는 목표는 단순한 소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하는 계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 10시간씩 공부하는 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1~2시간씩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을 만드세요. 운동과 수면 시간을 계획에 포함시키세요.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문서로 작성하라. 종이에 쓰세요. 타이핑하지 말고 손으로 쓰세요. 뇌과학적으로 손으로 쓸 때 목표가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목표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도 함께 적으세요. 여섯째, 하루에 2번. 목표를 되새기되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하라. 아침과 잠들기 전에 목표를 읽으세요. 하지만 이미 이룬 것처럼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에 감사하세요. 앞으로 갈 길에 설레세요. 균형 있는 성공,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정의를 돈이나 명예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힐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점진적인 실현이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와 점진적인 실현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재정적 안정,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돈을 벌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인가요? 좋은 관계, 가족, 친구, 동료와의 따뜻한 관계, 내적 평화,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 사회적 기여,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개인적 성장, 지속적으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말년에는 자선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사업에 몰입했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당시로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에 몰입했지만 그의 목표는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에 제대로 미쳤지만 동시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지속 가능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착과 몰입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착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오직 나의 성공, 나의 이득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건강한 몰입은 가치 중심적입니다.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지혜로 바꾸는 법. 나폴레온 힐은 실패에 대해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실패는 그에 상응하는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 힐이 연구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10,000번이나 실패하셨네요 라고 말하자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전구를 만들 수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헨리 포드는 2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회사는 망했고 2번째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시도에서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여러 번의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책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힐은 실패를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패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여라. 실패는 너는 안 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안 되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라는 피드백입니다. 둘째, 실패에서 교훈을 찾되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왜 실패했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실패자야라고 자신을 정의하지 마세요. 셋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근육은 찢어질 때 더 강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넷째, 실패 후에는 충분히 쉬고 회복하라. 실패 후에 무리하게 다시 시작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교훈을 얻고 에너지를 회복한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쉬어가면서 건강하게 나아가세요. 나이는 핑계다. 실제 사례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52세에 첫 주연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역 배우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배우 생활을 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52세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30년이 있었기에 52세의 성공이 가능했다. 베라 왕은 40세에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패션 잡지 편집자였습니다. 그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한 시각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잭 마는 35세에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그 전까지 영어 선생님이었고 30번 넘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KFC에 지원했다가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거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회고합니다. 줄리아 차일드는 50세에 요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50세에 시작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요리에 녹아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소설 대초원의 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시리즈가 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몰입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나이는 단지 당신이 살아온 횟수일 뿐이다. 진정한 나이는 당신의 마음가짐이 결정한다. 당신은 몇 살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6가지 기본적인 두려움을 정의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통제할 수 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라.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인정하세요. 둘째, 두려움의 근원을 파악하라. 막연한 두려움은 더 무섭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운지 적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대비책을 세우라.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대신 실패하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세요. 안전망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대한 목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을 쌓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섯째, 두려움과 함께 행동하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세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표 설정.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날짜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이것은 나에게 의미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건강과 관계를 지키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봉 1억을 달성한다. 이것은 나와 가족에게 재정적 안정과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건강한 식습관과 주 3회 운동을 유지하면서 매일 2시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매주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한다. 2단계 자기 긍정 건강한 자기 암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3단계 지속 가능한 학습 계획. 당신의 목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세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하루 10시간씩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세요. 멘토를 찾으세요.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4단계 마스터마인드, 그룹 지지 네트워크.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 또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매주 또는 격주로 만나서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세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나폴레온 힐이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었습니다. 5단계 지혜로운 끈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끈기 있게 하되 지혜롭게 하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세요. 하지만 몸과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쉬어가세요. 휴식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끈기는 재능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무모한 고집과는 다르다. 6단계 균형 있는 시간 관리.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계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학습, 운동,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의미 없는 소셜미디어 시간을 줄이되 필요한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은 확보하세요. 7단계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세요.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 건강과 관계는 괜찮은가? 행복한가? 조정이 필요한가?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클로징.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둘째,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기나 집착이 아닙니다. 건강한 몰입, 명확한 목적의식, 지속 가능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건강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셋째,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하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지혜롭게 대처하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실패 후에는 충분히 회복하고 교훈을 얻으세요. 다섯째, 지혜로운 끈기를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모하게 밀어붙이지도 마세요. 쉬어가면서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세요. 여섯째, 함께 성장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를 제공하세요. 일곱째, 균형을 유지하세요. 성공은 돈과 명예만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내적 평화, 사회적 기여를 포함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그 목표를 생각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몰입하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것과 시작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건강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